보통 교과의 그 평가는 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그 평가가 이루어진다 할 때 그 평가의 내용들은 학생의 성장, 뭐 자기 평가도 있겠고 동료들이 그렇게 또 봐주는 부분들도 있는 건데 그런 어떤 그 성장이 이루어진다 할 때 야, 오디세이에서 이 성장, 학생의 성장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 후에 일반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가거나 또 이후에 또 일반 고등학교로 다 가지는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진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좀 그 부분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제가 뭐 아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변하지 않는 아이는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 할 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좀 통계를 내보게 되면 제일 많은 변화가 오는 부분들은 전 주체성의 변화다. 아, 이 삶과 배움의 주인이 나구나. 예, 주체성의 확립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확연히 좀 많이 달라지는. 그래서 학년말이가 돼야 되면 확실히 아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그 문제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그 부분이 많고 두 번째는 표현력의 신장. 저희는 계속 말을 시키거든요. 말을 하고 글로 쓰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주체성과 또 표현력,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느낀 것들은 어른들에 대한 신뢰. 저는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그 아이들이 그 부모랑 그 교사와 관계가 깨진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선생님이라는 우리 길잡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네. 그리고 제가 교육과정 속에서 이제 어른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자기 질문을 가지고 각 분야의 어른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어른들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배움이라는 것은 어른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어른을 신뢰하지 않으면 배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신뢰들, 삶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네 가지 정도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공통적인 애들의 성장 변화의 기저라고 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이제 수료를 하면 100명이 수료한다 할 경우에 한 10명 정도는 대안학교나 아니면 그 자퇴하고 혼자서 천천히 갈래라고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명 중에서 또 10명 정도는 1학년으로 돌아간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1학년부터 시작해서 입시 공부를 할래. 친구가 있고 한 80%는 2학년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2학년으로 복귀하는 게 대세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1학년 복귀를 많이 권했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은 이제 교육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나이 그 문제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2학년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고 가서 이제 보면은 잘 적응한 애가 있고 적응 못한 애가 또 있겠죠, 당연히. 적응은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학습적인 면이고 하나는 생활적인 면. 학습적인 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제 영수는 좀 따라가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좀 한 학기 두 학기 고생 많이 한다. 이런 하고 다른 과목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자기가 조금 약간 배움의 의미 같은 걸 좀 알았기 때문에 여러 과목들에 훨씬 더 잘 참여를 하는 편이다. 하는 그런 게 들어가고 생활적이면은 이제 여기는 그 만남이 좀 깊어요. 소수의 아이들이 깊게 만나고서 깊이 피드백을 하는 만남을 하다가 일반 학교 가보니까 끼리끼리 문화라든가 이런 이제 약간 이질감 같은 것도 좀 느끼기도 하고 학교 문화 자체가 좀 강압적인 문화가 좀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하다가 여기 늘 질문하고 하다가 저기서 자꾸 질문하면 이렇게 소리 듣고 하니까 그런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자퇴하는 친구들도 한 10%는 됩니다. 그 정도는 가서 나 못 하겠다. 그게 저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대체로는 거기서 이제 2, 3학년을 거쳐가지고 대학을 많이 갑니다. 대학을 많이 가는 게 대세적이고 안 가는 걸 선택하는 친구도 있지만 뭐 그런 정도 흐름이고 지금 1기 졸업생이 28살이죠. 10년 됐으니까 저희가 그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회생활 나간 친구도 좀 있고 이제 뭐 늦은 그 2기, 3기 친구들은 이제 거의 좀 대학 말기나 취준 이쪽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 하는 이야기들이 이서 배운 것들이 대학 가니까 더 도움이 되더라. 이런 배운 방식 같은 경우 더 도움이 되고 또 자기 삶 뭐 아이들은 다 방황을 하니까 방황을 하지만 훨씬 좀 도움이 되었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이렇게 좀 생각이나 좀 질문이 좀 이어져 가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이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이 학교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일반 고등학교에 다시 돌아가서도 그 안에서 잘 버티고 의미 있는 어떤 그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대학 가서 이 오디세이 경험이 좀 유익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이제 사회에 진출한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이런 그 성과라 할까요? 이 변화를 어떻게 하면 결국은 이 오디세이 학교가 오디세이 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교육을 변화시키고 또 한편으로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이 오디세이가 가지고 있는 그 교육적 효과를 잘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할 때 에피소드로 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숫자로 데이터로 그 부분들을 물론 그 기준은 오디세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자 학부모들이나 또는 사회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질적 교육의 어떤 지표여야겠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이 성장과 이 성숙 그리고 변화를 설명해내고 또 그것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이 어떤 적응력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대학과 그 뒷단에 직업사회와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성과를 좀 입증해내는 그 연구가 좀 붙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준비는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올해가 11기고 10주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교육청 정보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청년기에 청년기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유의미했냐 그 연구는 나오긴 했습니다. 유의미한 성과, 근데 그것이 참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라고 좀 나왔지만 이제 그 데이터 가지고는 한계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연구물은 하나 있고 나머지는 거의 좀 질적 연구처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이제 대학이라든지 또는 그 직업 세계 쪽으로까지 가는 것은 약간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 1년 동안의 그 변화를 학생 100명이면 그 100명들이 개별적으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는데 역량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어차피 평가는 있는 거니까 그 평가를 좀 이렇게 누적해서 관리하다 보면 학교 효과들도 좀 정리가 될 것이고 이것이 학부모들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도전이나 그 매력을 좀 주면서 이 학교 효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현재로서 이제 만족도 조사 정도만 남아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역량별로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직업 세계에서 기업들이 사람을 좀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중시하는지 하는 것들을 벌써 우리가 한 50개, 60개 기업들을 쭉 저희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 역량 교육을 시키는 학교처럼 학교를 탐방하듯이 쫙 탐방해서 이 기업의 사장님이나 또는 채용 총책임자들한테 물어보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실력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 자료를 좀 정리했는데 공감적 협력과 소통,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성장 욕구, 자기주도 실행력, 내면적 윤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오디세이 학교가 역량을 통해서 역량 교육을 통해서 발휘하려고 하는 아까 선생님이 4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뭐 어떤 주체성의 그 변화라든지 또는 삶에 대한 어떤 그 태도나 그 기대가 달라진다든지 또 어른에 대한 신뢰 부분들은 남하고 소통하는 능력들하고 맞습니다. 연결이 될 거예요. 자기 혼자 이렇게 벽을 치지 않고 있고 뭐 그런 거라든지 참 그래서 지금 이 직업 세계에서 훌륭한 직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과 오디세이에서 추구하는 역량은 매우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오디세이를 좀 발견한 것이기도 한데 그 앞단에서 이제 이 학교의 목표와 그리고 기대하는 역량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그 교육 과정과 평가 또 학생들의 변화까지 쭉 이어져 왔다고 할 때 이제 어찌 보면은 이 학생들을 이 오디세이 보낸 그 부모들의 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볼 때 이 부모들이 오디세이 학교의 이 학교 효과 내지는 그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그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그 부분들이라든지 과제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좀 얘기 좀 해줘요. 저희 데이터가 뭐 쭉 축적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학년 말이 마치면 당연히 만족도 평가를 하니까 만족도 평가하게 되면 저희가 학생 학부모 다 하고 이렇게 데이터 체크하지만 이제 서술형 형태로 해가지고 쭉 뭐가 좋았고 뭐가 변화되었고 그다음에 아쉬운 점은 뭔가 이렇게 하는데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변화를 제일 실감하시는 분들이 이분이니까 아까 제가
어른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관계가 좋아지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제가 충분히 많이 좀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 부모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돌아갔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제일 좀 두려워도 하고 이제 염려도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정하고 있냐는 부분들도 많이 피드백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 아까 말했듯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조금 있지만 상당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일반 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것 같지만 지쳐 있는 계속 9년 동안 오다가 또 고1, 2 더 드라이브를 거니까 지쳐 있지만 우리 아이들 1년 쉬었다 가니까 덜 지친 상태에서 공부하니까 훨씬 낫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한계는 있죠. 왜냐하면 애들이 중3 때까지 기초가 얼마나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비슷한 또래 중3 때 비슷한 성적이었던 친구들이 와서 했을 때는 훨씬 덜 힘들게 공부하면서 대학 입시 성적도 이렇게 더 나쁘진 않다. 더 우리가 더 잘 간다 이런 수는 말 없지만 상당히 이제 그런 평가들은 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모들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의 그 실패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 국가가 또는 그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그 직선으로 가는 그 길들을 성공이라고 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디세이만 해도 그 트랙을 약간 틀어서 곡선을 하나 만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곡선은 그 우연적이고 앞으로 곡선은 다시는 없고 직선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일련의 그 곡선의 경험이라는 것이 해석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애를 통해서 곡선은 계속 있고 아무리 자기가 직선으로 가려고 해도 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3년 과정을 고등학교 1년 오디세이 경험을 끝내고 2년 동안 압축해서 다른 아이들은 3년 동안 했던 것을 압축해서 따라잡아야 된다 생각하면 오디세이 효과를 온전히 평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압축해서 2년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늦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벌써 생에 대한 불꽃과 자기의 관심과 그리고 자기다움에 대한 의욕이 생기니까 그것을 살리고 실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기 역량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습득해야지라고 하는 의욕만 생겼으면 그 다음에 그 시간들은 2년이 아니라 3년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길을 또 열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부모님들에게 그 설명을 참 잘 하면 또 본인들에게도 잘 설명하면 유용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시기는 그 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정말 입시 여기 단계에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고1을 단기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례를 많이 보여주더라도 선택하기는 좀 쉽지 않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짜 좀 용기가 있는 분들만 좀 보낼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럴 게 없는 사람도 오죠. 이럴 게 없거나 아니면 용기가 굉장히 있거나 아니면 철학이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들어올 때는 오디세이 학교가 처음에는 100명이지만 나중에 뭐 200명, 300명 늘어서 계속 분교를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참 하나 학교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아이만 해도 공부를 고3 때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데 고3 때 공부를 했어도 자기 스스로가 고2 때까지 뭐 여러 가지 탐색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자기를 좀 찾아가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딱 정립을 하니까 고3 때 하는 공부의 그 밀도와 그 강도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볼 때 이 절대적인 시간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또는 한계는 무엇인가 이거보다도 그런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디세이 학교의 그 학교 효과를 정말 1년 동안만이라도 이 학교 효과를 잘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 조사를 넘어서서 실제로 좀 연구자가 좀 달라붙어서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들을 좀 거치고 이것이 연차별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또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우리 교육과정은 충분하구나. 어떤 교육과정은 이 평가를 보니까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의 쇄신을 위한 자료로도 피드백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만족도만 가지고 오면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정리하는 과정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결국은 오디세이 학교가 오디세이 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1년짜리 공립형 대안학교가
사실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학교로 좀 퍼졌으면 좋겠고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퍼졌으면 좋겠고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디세이 학교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평가의 요소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그런 과정으로까지 뻗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오디세이 같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 이런 그 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디세이 학교 하나를 만들므로 이 학교가 너무 좋다면 어떻게 하면 서바이벌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뒤따라 갈 것이냐 하는 논의로 간다는 의미에서 실천이 앞단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담는 그릇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현실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10년 동안 그 과정을 거친 것은 의미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하나는 오디세이 학교와 같은 이런 그 학교가 지금 어떻게 확장되어 있고 더 확장시킬 플랜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 이것이 좀 온전한 그 교육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어떤 구조가 조금 더 완비돼야지 좀 좋겠는가 하는 것을 공교육의 어떤 그 관점에서 공교육 변화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오디세이 학교를 좀 배우러 오는 그 손님들 타교육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타교육청에서 많이 왔는데 이제 많이 보고 가지만 이제 실천은 잘 안 되고 지금 살아 있는 데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목도 나루학교라고 해서 한 3년 됐죠. 거기가 이제 조금 저희랑 제일 좀 유사한 형태로 기숙형으로 이제 하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꿈꾸었던 것은 서울시 교육 안에서 서울교육 안에서 일반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일반 학교의 오디세이형 교육 과정이 좀 들어가 줘야 되고 저는 특성화고등학교가 1차 타겟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입시로부터 부담이 좀 압박이 덜한 곳이기 때문에 그 심기가 좋다. 그래서 저는 몇 학교라도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이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애들은 좀 자존감이 낮고 이거 실패자로서 이미 오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 교육이나 노동윤리도 교육하고 또 삶에 대한 자세 같은 걸 좀 길러주는 교육 과정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특성화고등학교를 바꿀 뿐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교육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좋고 인문계 중에서도 혁신학교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이것도 가능하다 봅니다. 고등학교로 4년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1학년은 오디세이 하고 나머지 1, 2, 3학년은 그냥 하는 생기부도 4년을 적어줄 수 있는 그런 선택형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희망자 그런 것도 좀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잠재력도 있고 학대 변형할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미 또 중요한 건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길러진 교사들이 학교도 있고 이미 거쳐가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설계를 할 수 있지만 교사가 좀 중요하잖아요.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교사가 있냐 할 때 저는 이제 제가 제 교육 과정도 우리 공교육에 실현해 본 게 있고 교사 양성도 저희가 이미 이렇게 양성하면 되겠다. 학교 틀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런 소스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받아주지 않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만 누군가가 교육청이든 교육부든 관심을 가지고 이 소스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제가 많이 잠재력이 있고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좀 운동 차원에서 우리 학교를 하자. 우리가 이 학교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변형된 형태로 갈 수 있지 않냐 하고 선생님들도 몇 년 근무하면서 약간 그런 마인드를 좀 갖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얘기 덧붙이기 전에 지금 오디세이 학교가 여기 종로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내에 몇 개가 있죠? 5개인데 캠퍼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학급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100명을 모집하면은 20명씩 다른 학급에 있는 그러니까 마치 특성화고등학교에 전기과, 기계과 다 교육관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은 하나의 학교가 지금 하나의 우산을 받쳐주면 안에 여러 개의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오디세이 학급이 운영되고 있지만 독자적인 모델입니다. 오디세이 학교는 한 개인가 5개인가? 한 개의 학교의 학급이냐, 5개 학교 연합이냐? 한데 저는 내용적으로는 5개 학교 연합 성격도 굉장히 강하다 보거든요. 사람들은 5개 학교라고 이해를 해줘야지 오디세이 학교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학교이면서 5개 학급이자 또 5개 학교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좀 종래의 어떤 그 대안학교라든지 또는 뭐 이 모델하고는 매우 다른 방식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의 이 오디세이 학교 교육 과정을 좀 심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제 교육의 봄에서도 고졸체육 안전망 10년 보장제라고 해서 인천교육청하고 그와 관련된 그 특성화고등학교의 그 교육 과정 돕는 일들을 하는데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그 아이들은 기술 파트하고 또는 그 일반 교과 파트가 있는데 기술 파트가 사실 생각해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의욕들이 없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너무 경영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또 IT도 어렵고 그런 아이들에게 생애 의욕을 심어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학교적인 교육과정이 좀 들어가고 그럴 때 이제 그 보통 교과도 사실 오디세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보통 교과적인 접근이 들어간다면 그게 대안교육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거기에 또 대안 교과도 같이 좀 들어가는 듯이 해서 이 대안학교와 이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고 이게 잘 1학년, 2학년 때 되면 기술교육은 2, 3학년 때 좀 진행이 되는 그렇게 해야지 그게 되는 건데 무너진 아이들에게는 그 다음 기술교육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서울도 좋고 이 인천도 좋고 그런 그 실험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 실제로 그 제안했을 때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는 오디세이 학교는 중등교육과 소속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지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소통이 안 돼요. 진로 직업. 그러니까 이 교육감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통합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 끌어가지 않으면 이 먹히지가 않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그런 지원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공립대안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교육청이 제법 있어요. 저희한테 와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는데 제가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들 5명 뽑아가지고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럼 한 학기 동안 우리한테 체험해보면 됩니다. 그 교사가 직접 와서 활동을 해봐야 감을 잡고 교육과정을 짤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 교육과정을 베껴가고 선생님은 그냥 딴 데 있다가 쭉 발령받아서 오고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맛과 몸에 배어있는 그것을 도제식으로 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서 이제 그렇게 좀 교사만 좀 양성이 되면 그 양성된 사람이 투입돼서 문화를 만들고 몇 명 더 붙고 하면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 큰 학교가 아니면 1학년은 좀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얼마든지 융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만 다시가 돼 있고 교육에 대한 간만이 있으면. 근데 이제 공교육이 오래 있던 선생님들은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그 교과 중심의 그 틀 안에서의 교육을 생각하는 것이지 교과를 벗어넘고 뛰어넘어서 통합적인 사고와 교육에 대한 아동 중심의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첫 해에 와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 계속 깨지는 작업을 했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하게 붙들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깨지고 하면서 실제 애들이 변하냐고요. 실제 애들이 변하는 요소는 뭐냐. 그걸 중심으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틀을 가지고 왜 변화가 안 되냐.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봄과 이 오디세이 학교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여기서 좀 모델을 좀 찾아내서 특성화 학교의 그 교육을 좀 바꾸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공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 확산을 하기 위한 전략을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 공교육에 좀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의 그 변화를 좀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채용하는 그 기업들 50개, 60개를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또 기업의 채용 책임자들이나 또는 기업의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런 방식으로 역량주심 채용을 하니 그러면 학교에다가 주문사항이 좀 있으면 얘기해라. 우리 가정에 주문사항이 있으면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몇 가지 주문사항을 얘기했는데 그것들을 좀 저희가 이게 쭉 좀 집계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게 한 5-6가지인데 도전과 경험을 많이 좀 확장시켜달라. 아이들이 실제로 도전해보고 경험을 좀 이렇게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달라. 자기 이해와 성찰이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 우리 직원들 중에서 유능한 직원들 보니까 자기 성찰이 잘 돼 있는 사람. 또 아이들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부모나 선생님에 의한.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회사 내에서도 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자신 사장이거나 채용 책임자도 자기가 이 새끼 남다르게 그 어떤 그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창의적인 발상을 하게 됐던 이유가 보면 우리 살아왔을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하려고 할 때 한 번도 막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그 배경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커왔고 기업을 이렇게 운영해 왔다라고 하면서 그걸 특별히 좀 강조를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라든지 사회적 시야 확장이라든지 질문하는 역량 기르기 이런 것들을 거의 동일하게 좀 주문을 한 거예요. 이런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사실 우리 공교육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교육 과정은 입시 교육 과정인데 아이들 잘 큰 애가 있잖아요. 사실 가정에서 영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잘 크는 아이들이 사실 있는데 그렇지만 그건 좀 우연적인 요소라고 좀 보는 것이고 그럼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으로 담아내야 된다. 일상적인 교육 과정으로 담아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꾸준히 이어지면 이제 저는 한국 교육을 볼 때 느낌이 애들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진을 빼는데 성과가 별로 없는. 그래서 근데 서양에 가보니까 북유럽 가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살듯이 그냥 살듯이 해. 수업도 설렁설렁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하고 우리는 막 구조화해가지고 막 엄청 빡세게 하잖아요. 근데 설렁설렁 하고 그냥 농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교육이 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학교의 구조와 문화를 만들고 따지면 이게 별게 아니고 그냥 깊이 오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좀 좋은 사람, 그냥 참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 자랑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교육은 많이 외국시키면서 이거 추구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교육은 뭘 더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오디세이가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교육과정을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수업 시간보다 헐렁하게 만들고 여유 있게 만들고 프로젝트 같은 우리 애들 한 보기 있으면 하루 종일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3시간 놀아요. 그냥 뒤집어 닫다가 폰 하다가 하고 한 2-3시간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성과가 나와요.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 성과 중심이에요. 요거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낭비가 아니듯이 많이 빼고 많이 헐렁하게 하고 해야만이 애들도 잘하고 교사들도 감당이 가능합니다. 교사들도 빡세게 수업 20시간 다 하면서 또 프로젝트도 하고 자체활동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 10시간으로 줄여주면서 이제 나머지 요거 애들 일일이 면담하는 것도 소중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업만 업무고 나머지 업무가 아니고 과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아서.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많이 좀 더는 식으로 해서 그냥 그러니까 아니고 사람이 서로 편하게 좀 마음 편하게 서로 살려고 하는데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하는 이 구조가 좀 아닌 형태로 좀 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 사실은 이제 그 오디세이 학교의 선생님들도 좀 그렇고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낸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학교에서 이 키워낸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머물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학교 바깥에 직업 세계로 진출했을 때 그 안에서도 좀 사람답게 자주적으로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성취를 해내고 사회에 기여하고 이제 이런 존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사실은 소급해서 이제 이 교육의 영역에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본다 할 때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학교 바깥의 직업 세계가 너무 비인간적인 어떤 그 이게 말하자면 어떤 이윤을 창조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람을 좀 키워내고 아주 경쟁적인 인간으로 키워내려고 했던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애들을 키우지 않아. 근데 최근에 직업 세계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때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이제 기대하는 핵심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교육적인 어떤 역량들을 요구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가 지탱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도 있고 그리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들도 있고 그 문제라는 것이 특별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남하고 협업을 해서 성과를 내 한계 속에서만 거두는 것이 아니고 같이 거두는 이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직업세계의 현실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부모들에게도 학교는 이 교육에 보면서 설명했던 이런 그 어떤 발견했던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당신의 자녀들이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학교 바깥의 세계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예.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볼 때 이 직업 세계의 이 변화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설명해 내는 것들도 예.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예. 또 선생님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 확신, 예. 야, 결국은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아이 생애 전반을 보면서 네가 잠시 힘들지만은 너와 같은 인재를 세상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 예. 그러니 이것을 잘 지켜. 라고 하는 방식의 어떤 그 가르침과 그것을 위한 어떤 자기 어떤 확신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교육의 보험이 지금도 오늘 그래서 이제 자료 이제 분석 보고서도 가져왔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좀 풀어간다면 좋겠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좋은 채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만났을 때에 그럼 기업이 정말 그런 인재를 원하면은 니네가 그런 학교를 만들든지 후원을 해라. 옛날처럼 삼성이 만드는 자사고 현대가 만드는 자사고가 아니고 삼성이 만드는 대안학교 현대가 만드는 대안학교를 좀 만들어서 실제로 그런 학교는 지금 대안학교들이 많이 문 닫고 있단 말이에요. 화사립들이. 꿈틀린 인사학교도 망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1년에 2, 3억만 지원했으면 충분히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인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업과 학교의 만남, 기업가와 교육자의 만남을 좀 시도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교육자들도 좀 묶어내고, 이런 좋은 그 역량교육을 하는 그 기업들, 학교도 묶어내고, 요 기업들도 우리 묶어냈으니까,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선생님의 그 얘기가 이분들에게 또 이제 가 전달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교육에 보면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 과정들을 좀 거치고 또 이 내용들이 8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나 기업가들에게 지금 전달이 될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자극을 하면서 지금 뭐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기업들에게는 아마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다음 어떤 플랜을 우리가 같이 구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학교와 기업은 서로 사실은 굉장히 그 불편한 관계였어요. 학교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도구로 보지 마라. 우리는 전인적인 인격이야. 그리고 기업은 쓸모도 없는 인간을 길러내는 그런 탁상 공론만 하는 곳으로 학교를 그렇게 규정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극을 좀 메꾸는 일들을 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오디세이 학교가 그냥 오디세이 학교답게 이 역할들을 잘 하면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그런데 이 고등학교 2년 과정과 대학이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 시그널을 잘 못 줘가지고 그 부분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굉장히 심각한 과제인데 어쨌든 오디세이 학교의 학교 효과가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본들을 돕고 교육청과 또 교육 제도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구조를 짤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같이 한번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오디세이도 제가 11년이 됐는데 혁신학교도 그렇고 한 10년 동안 정신을 잃지 않고 온다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변질되기 좀 쉽고 특히 우리는 공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일정 정도 순환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게 역시 이제 교사 문화가 중요한 거구나. 교사 문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명이 빠지고 몇 명이 들어와서 문화로 젖어들고 이런 과정들을 좀 경험하면서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어떻게 이어질게 할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이어진 거는 좀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다만 이제 확산의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예,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조금 저도 이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고 같이 협력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한편으로 사실은 이 오디세이 학교라고 하는 희망의 불꽃이 이제 이렇게 밝혀지니까 이제 건강한 고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불꽃을 어떻게 하면 확산시킬까? 교사는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 학부모들이 이 불꽃을 어떻게 더 경험하게 할 것이냐?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학교와 또 이 기업이라든지 직업사회는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이런 그 고민이 좀 생기는데 그 고민은 그래도 의미 있는 고민이다. 왜냐하면 이런 불꽃이 있으니까 그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패배주의라든지 또는 뭐 자조적인 어떤 생각들로 멈출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의 그 역할들은 매우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힘들지만 지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지치지 않고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시그니처 질문은 뭐냐면 오디세이 학교가 생각하는 영양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면 영양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양교육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 부분들을 갑자기 압축해서 갑자기 압축해서 근데 뭐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영양교육 또는 오디세이가 생각하는 영양교육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좀 신뢰하고 좀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들을 끄집어내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영양교육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결국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다. 안에서 나와야만이 그다음에 바깥과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면 스스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키워내고 또 끄집어내는 그런 주체성 있는 그 교육을 좀 이렇게 강조하는 그 오디세이 학교. 또 사실은 이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병호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학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파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좀 고생스럽게 그러나 여러 가지 본인도 이제 성장을 하시고 그 기쁜 그 교육의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요. 이런 오디세이 학교가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불과 같이 확산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교육여러분과 오디세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교육기관 찾아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